실비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이 보험들 당장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가지 보험 중 단 하나라도 가입된 분들이 있으면 최소 한 달에 10,000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및 특약들이니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은 바로 실비인데요.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보험료를 줄여서 완전 최소한의 부분만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실비만 있어도 충분하고 괜찮습니다. 다만 실비의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갱신형이고 보험료가 오른다. 2세대 실비부터 재가입 주기가 생겨 보험료가 비싸지면 결국 갈아탈 수밖에 없는데 실비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비는 실제 쓴 직접적인 치료 비용 한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자기 부담금도 일부 발생한다 등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실비 외에 적어도 3대 진단비까지는 가입을 하시는 거죠. 물론 개인의 상황 및 여력에 맞게 기타 다른 부분들을 더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보험료 부담이 없어야 하는데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상받는 일이 살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장들을 다양하게 많이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실비가 있을 때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및 특약들을 핵심만 3가지로 추려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실비가 있으면 없어도 되는 특약들을 알아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추천 특약은 각종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질병 상해로 입원 시 실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일당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실비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건 1차적으로 실비에서도 본인이 실제 입원으로 쓴 병원비만큼 정해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비가 1인실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땐 보장 한도가 하루 기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긴 하나 그 외에 일반 병실 사용 시에는 최대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장해줍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에 따라 20에서 30%만 환자 부담인데요. 이보다 더 좋은 1, 2, 3세대 실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낮겠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 일당 특약들을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일당 보장의 월 보험료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만 하면 하루에 정해진 일당을 지급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단비 특약과 질병 입원 일당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40세 여성분이 하루 입원 시 3만 원 보장받는 조건으로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가 약 29,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암 진단비 3,500만 원이 28,500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해진 적정 월 보험료에서 특약을 구성해야 한다면 입원 일당 특약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용 아껴서 더 중요한 핵심 특약인 암 진단비를 3,000에서 4,000만 원 구성하시겠습니까? 보통 상품 종류 및 연령에 따라 하루 입원했을 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입원 특약 설정이 가능한 수준인데 이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 쓰임새가 좋은 수술비 보장만 금액 부담이 없는 수준 내에서 넣는 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암, 뇌, 심장 관련 핵심 3대 진단비 특약들 구성하고 나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 여력이 더 남았을 때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뇌, 심 수술비 등 몇몇 좋은 수술비 추가를 고려해보는 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전체 보험에서 수술비 특약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에서 실비 그리고 실비 다음으로 3대 진단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계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보험 내역 혹은 가입 제안서 안에 몇 대 질병 수술, 몇 대 관열 비관혈 수술, 무슨 수술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바로 비싼 보험료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실제 고객분들이 보험 상품 구조나 보장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리모델링 의뢰도 많이 주시는 편이지만 여러 수술비 보장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식의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일단 실비가 있으면 수술비 특약들이 이렇게 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수술 사유가 진짜 생겼을 땐 가입한 수술비 보장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수술 치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그리고 약제 처방 비용까지 실제 쓴 만큼 실비에서 대부분 보상을 해줍니다.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100% 전액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아무리 적은 보상을 해주는 실비도 급여 80%, 비급여 70%까지는 의료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비 티켓들을 많이 구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미한 수술 치료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수술비 특약들을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인데요. 수술 시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준다 혹은 관열수술 최대 5천만 원 보상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중증 이상의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런 보험 마케팅도 참 많죠. 백내장, 용종 제거 수술비 100에서 200만 원 보장. 근데 이 정도로 가입 금액을 크게 받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수술비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한 달에 얼마 정도 써야 할까요? 대략적으로 예상해보자면 최소 3만 원입니다. 수술비 상품 최저 보험료 맞추고 특약마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설계 조건들을 충족시키다 보면 3만 원 이상 5만 원이 나오는 것도 정말 흔한 일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무형자산에 기대려고 하는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경미한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이건 실비가 있는데 수술비 특약이 없다고 큰 문제가 생길까요? 반대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3대 질환과 같은 중대 질병. 과연 이건 실비만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까요? 이게 바로 수술비보다 핵심 진단비 특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술비 특약 넣을 비용 세이브에서 부족한 3대 진단비 보충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비가 있으면 추천드리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상해와 관련된 특약에서 상해 후유장애, 상해 입원일당 상해 수술비 상해 사망,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화상 치료비 등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상위 관련한 보장들을 별도 상해보험으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암보험을 준비할 때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그냥 별도의 상해보험 상품으로 가입하신 분들을 예로 먼저 들어볼게요. 이분들은 본인이 상해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월 몇만 원씩 내고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원래 진짜 목적은 질병보험이었는데 본인의 병력 또는 청구력 때문에 이래저래 막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최종 선택한 보험이 상해보험이었던 걸까요? 후유장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객분들 리모델링 상담하면서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 의도 및 목적과는 달리 상해보험에 몇만 원씩 월 보험료를 쓰고 계신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죠. 일부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구성을 보면 상해 사망, 교통상해 사망, 고도후유장애, 고도후유장애 연금 등 보장이 확률 측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는 항목들 위주입니다. 솔직히 이런 보장들이 진짜 필요할까요? 그리고 골절이나 상해 관련 수술, 깁스, 상해 치료 회복을 위한 입원 등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실손 의료비 상해 실비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따라 실손 전제 조건 하에 추천드릴 수 있는 상해 관련 특약은 저는 상해 후유장애 3%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업급수 1급의 상해 후유장애 3%를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넣으셔도 특약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몇천 원대 수준으로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굳이 특약 정도만 추천 보장으로 꼽는 이유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확률적으로 폭넓게 상해 위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몸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데 몇천만 원 보상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남게 된다면 장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하겠죠. 간병비의 경우에는 실비보상에서 제외입니다. 따라 상해보험은 이것저것 많이 추천드리지 않고 실비 잘 유지하시면서 최소한의 대비를 위해 상해 후유장애 3% 정도만 구성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비가 있으면 굳이 넣을 필요 없는 3가지 보험 및 특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개인마다 한 달에 가용 가능한 보험료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보험료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인 보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한테 불필요한 굳이 없어도 되는 보험 및 특약을 걸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